안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그러나 2011년에 피마자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활용해서 일일 138.4톤의 혼합 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공장 안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악취를 맡아봤는데요. 도저히 잠시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악취였습니다. 최근 익산장정마을은 언론에서도 암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마을 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려서 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현재 투병 중입니다. 아마 오늘 2분이 더 암발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7일 익산장전마을 주민과 대책위는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라서 청원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의 수용으로 올 1월 달에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6월 12일 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영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친적 먼지에서 발암물질인 담배특이 나이트로사민 그리고 다환방한족 탄화수소류 이 두 개의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암 발생비가 전국 대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또 적은 주민 대상으로 인과관계 해석이 제한적인이라는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인간관계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해석에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답변으로 주민들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원인 규명, 피해 구제를 위해서 힘써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심각한 관리감독의 부재, 제도 미비, 기업의 책임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전마을 또한 인과관계 규명에 모호하고 제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익산 장전마을의 이 많은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정말 이렇게 한을 품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확인한 바대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익산장전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님께서 주민 피해 상황과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전마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전마을에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부부가 암이 걸렸습니다. 두 분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주민건강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전마을에는 80명 중에 암 환자가 32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 마을에 옆마을에 암 환자가 양쪽 그 두 개 마을이 있는데요. 암 환자가 10명이 다 넘습니다. 한 마을에. 그래서 공장까지 합치면 지금 암 환자가 6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난마을을 어떻게 환경부가 엉터리 조사를 하고 또 정부가 왜 팔짱을 끼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지금 이 주민들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떨리고 있어요. 이 암 환자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예? 환경부는 도대체 대한민국 환경부 맞습니까? 예? 환경부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환경부는 없어져야 할 그런 조직이라고 마을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환경부 거실 역학조사 2억 1천만 원으로 그 다양한 조사 하지도 못하고 사업비 그 적은 액수로 그 조사해가지고 다환반환족 탄화수소 TSNA 이 두 가지만 갖고 이 사람들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벤조피렌이나 1급 발암물질은 왜 말도 않고 있습니까? 조사 이거 다 허구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시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좋은정치 시민의 손문선 대표께서 이번 그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관리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겠습니다. 주민 건강 영양교사에 대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인과관계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미 비료공장에서 환경위해 인자가 배출이 됐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종류도 다양해서 전국 표준화 암 발생비 대비 2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현재 사장을 제외한 그 노동자들이 5명이 암에 걸렸는데, 그 비율도 익산의 노동자 암 발생 대비 11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 확산 모델링 결과 대기로 배출이 돼서 주민들에게 영향이 주었다고 하는 도달 경로 방법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 구제 관련된 법률 제 구제에 보면 정확히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야 이거 피해 구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개연성 추정 가지고는 실제 피해 구제법에 의한 구제 대상이 되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 담당 사무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환경기금에서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 피해 구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다시피 2명의 암이 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환자들, 그리고 암 위에 다른 질병, 그리고 주민들의 각종 환경 오염, 그리고 법률적 분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당연히 인과관계를 해석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관리해야 할 우리나라 정부라 한다면 당연히 인과관계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고요.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 익산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권태호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께서 이 장전마을의 문제를 그 한 마을의 문제로 보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른 장전마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기준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암 물질들이 이 법적 규제 내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기준을 정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시작이 우리 장전마을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비료공장이 들어와서 지금 19년이 되는데요. 3년 전인 2016년까지 16년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악취와 민원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언론에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행정조치를 시작했고요. 2017년 4월에 공장문을 닫은 뒤에 환경부에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공장문이 닫힌 후에 1년 후에 지금 조사를 1년 동안 한 결과가 최근에 용역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물도 많이 반감이 돼 있고 했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1급 발암물질들이 공장 안과 공장 밖에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른 지역이나 보통 그 환경 오염이 없는 이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 평균 암 발병률이 2배에서 20배입니다. 암에 따라서. 그러면 1급 발암물질이 이미 공장문이 닫힌 거기에서 검출이 되고 현재 주민들의 암 발생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그 공장이 없었다면 과연 이 집단 암 발병이 있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장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생긴 겁니다. 원인은 환경 오염이고 결과는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고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받으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야 법적 소송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통해서도 향후에 조치가 가능하고 또 다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용역을 통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영향이 1인지 10인지 100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피해받은 주민들의 현실을 사실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인과관계를 촉구하고자 주민들이 이렇게 올라오셨고요. 사진들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주민들을 지금 8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청와대에 우리 주민들이 가신 사진이 있어요. 마을 그 회관에 가면. 근데 그 마을 회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일부러 영정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꼭 좀 봐주시고 찍어주시고 이 문제가 장전마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환경 이 오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 23일 날 역학회, 학계입니다.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학계와 환경부가 한번 토론을 해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역학회와 환경부가 23일 날 회의를 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우리 이정미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또 환경부와 이 주민대책이 토론을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필요한 법, 제도 개정을 좀 하고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다른 장전마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동일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주민들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예방하고 또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이 장전마을 사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희생이 헛될 겁니다. 기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향후에 이 문제가 정말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고 환경부가 태도를 바꾸고 주민들의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데까지 저희 장전마을과 저희 정의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를 세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정사진 드신 분들 앞으로 쓰셔갖고. 예. 자, 이걸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0명 중에 30명이 암 발생이 일어났는데 원인을 못 찾는다면 이건 괴기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사진 하나만 찍고 가겠습니다. 저기 영정사진 드신 분